네. 자, 리치마인드. 오늘은 2회차 수업인데, 어,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인데, 오늘은 이 파란 색깔 기준으로 할게요. 이 파란 색깔 책 기준으로 해가지고, 3장의 믿음과 4장의 자기 확신. 요겁니다. 자, 좀 이따가 이제 공유 화면을 띄울 건데, 잠시만 띄우고 시작을 할게요. 음, 여기다. 자,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보이세요? 네, 네. 네, 네. 대답을 좀 해주세요. 보여요. 네. 자, 오늘 2주차인데, 저 믿음과 뭐, 자기 확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기 암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요. 여긴 제가 자기 확신을 했는데, 여기 보면 우선은 믿음에 대한 거랑 자기 확신이랑 우리 저번 시간에 했는 게 열정이잖아요. 요 세 개가 하나로 가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믿음을 읽어보면 열정 얘기 나오고 믿음 중에 자기 암시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책이 이렇게 따닥따닥 떨어졌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저는 문백상으로 그냥 나눠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근데 좀 더 강조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책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13개의 법칙이 나오거든요. 우리 벌써 열정 하나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오늘 믿음. 그 다음에 자기 암시. 요렇게 나오잖아요. 요렇게 세 개. 요렇게 갈 건데, 믿음에 딱 보면 그게 있어요. 우리가 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 열망이었잖아요. 욕망, 열망. 근데 욕망과 열망의 차이가 뭐였었냐면, 욕망은 그냥, 하고 싶다. 이게 그냥 마음에 들끓는 거. 근데 열망은 이 들끓는 거에다가 조금 더 믿음을 조금 더 첨가하라 그랬잖아요. 확신을 가지게. 그게 이제 열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스 얘기가 막 나오면서 얘기가 막 이어져 갔었잖아요. 그거에 이어져서 이제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믿음을 딱 보면 69페이지에 보면 열망이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자극을 물리적 실체, 즉 돈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다라는 거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여기 믿음 맨 첫 번째 보면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면 뭐 잠재의식에 계속 반복을 해라. 그래서 내가 열망을 가지고 믿음을 이렇게 조금 첨가했다 했잖아요. 그게 확신이 드는 게 신념으로 간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자기 암시를 계속 시켜라.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 내가 막, 난 4,500억 원을 벌 거야. 막 이럴 때가 있는데, 갑자기,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잖아요. 그러면 우리 잠재 의식은 이게 부정인지 긍정인지 판단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갖고 있는 게, 얘가 진짜 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이 조금 더 세다. 이러면 얘가, 얘는 이거를 뭐 많이 원하는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암시를 할 때도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과 자기 암시.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들어올 때 그거를 엄청나게 잘 캐치를 해라. 그런 말이 계속 나와요, 여기서.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캐치를 하시고 이렇게 읽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읽어 오셨나요? 그렇게 읽으셨어요? 네, 네. 대답을 잘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네, 70페이지에 딱 보면, 70페이지에 딱 보면, 거기서 파라그래프, 그러니까 한 달러, 두 달러, 세 달, 넷째 번에 달라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물리적 혹은 긍정적인 실체로 전환되는 열망, 이 실제로 일어나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잠재의식에 전달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믿음 따로, 열망 따로, 뭐 자기 암시 따로, 상상력 따로, 이게 다 따로가 아니라고요. 다 이어져 있는 거. 이게 한꺼번에. 그래서 여기에 자기 확신에 딱 보면
나폴레옹 힐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13가지의 법칙을 계속 수련을 해라. 계속 자기 암시화 시켜라. 계속 그 얘기 나오거든요. 이 끝까지 나와요. 그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도 있고, 좀 더 중요한 것도 있고, 좀 더 중요하지 않는 건 있지만, 이 13가지 법칙을 놓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나오는 요 세 가지는 엄청 중요해요. 열정, 믿음, 자기 확신. 또 자기 암시.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거 절대 놓치지 말아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엄청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73페이지에. 자신감 선언.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 중간에 뒤에 가면 계속 나와요. 앞에 보셨죠? 이러면서 믿음 파트에서 나온 자신감 선언 막 이러거든요. 네, 얘기를 하고. 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43페이지에 보면 우리 열망 파트에서 했었잖아요. 47페이지에 부가 현실이 된 6단계 원칙 있죠. 그것도 얘기 계속 해요.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안 잊어버렸는지. 그러니까 나폴레옹 힐도 계속 그거 뭐지? 계속 반복 계속 생각해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요런 부분들 잘 읽어 오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교재로 넘어를 가면 그냥 교재 얘기가 그냥 그대로 함축시킨 거 맞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오늘의 얘기할 거는 뭐냐면은 믿음과 자기 확신에 대해서 또 자기 암시에 대해서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신념 이제 믿음이 좀 더 강해지면 신념으로 딱 가잖아요. 신념 진짜 될 것 같고 막 이런 거 계속 자기 암시 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그 원리를 한번 이해해 보자. 그 다음에 이 자기 암시의 중요성이 뭔가? 그럼 내가 이거를 실생활에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우리의 목표점이 있잖아요. 그거에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그러면 긍정적인 신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 그러면 요거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목표점이 많은데 우리는 이제 리치 마인드니까 이제 부에 관해서 좀 더 집중을 하자는 거죠. 그런 부분들로 한번 우리가 끌고 한번 와보자. 그런 거. 그 다음에 기대 효과는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자, 미리 읽어볼 부분 요 다 읽어오셨죠? 3장, 4장, 이렇게 다 읽어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합니다. 그 다음에 읽을 때 주의 깊게 볼 점, 이게 5가지. 어떻게?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 그럼 내가 부정적인 거하고 긍정적인 거 있었는데, 부정적인 게 뭐였었는가?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신념과 행동을 가지고 왔는가?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예시들이. 그러면 자기 암시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행동으로 바꾸는가? 그 다음에 책에서 제시한 방법, 또 내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건 뭔가 실생활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쭉 가지고 책을 읽어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정리했는 거예요. 핵심 개념 정리, 뭐 신념이 뭔지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읽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읽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자, 시킵니다. 자, 상희 대표님 먼저. 자, 우리가 믿음과 자기 확신을 딱 읽었잖아요. 요거를 딱 읽으면서 느꼈던 거, 그러니까 그 마음대로 자기가 느꼈던 거 그냥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오늘은 그 과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과제부터 다 못 읽었어요. 오늘, 괜찮아요. 그것도 어,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네네. 이런 방법을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쳐 드렸어. 오늘 죄송. 왜 이렇게 길게 쓰셨어요? 아무튼, 네. 예, 그래. 보면은 좀, 쓰셔가지고, 이제, 문제점은 다음에 제가 개인 개톡으로 드리겠습니다. 쓰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좀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이제 제가 체크해 볼 거, 나는 여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거기, 그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맞아. 다섯 요, 가지. 예, 여태를 모르겠어요. 20대는, 20대는 신념이 있었어. 뭔가 성공해서 나는 잘 될 것 같은 괜히 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뭐였는지를 모르겠네요, 지금은. 어, 지금은 이제 되는 대로 안 살으려고 그냥, 뭐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페이스 그 믿음 부분을 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하이라이트 쳐준 것 중에 이제 믿음은 이제 진동으로 그리고 모든 생각은 그 감정과
이제 믿음을 믹스, 네, 이렇게 바뀐다 해서 창조를 한다. 이걸 한번 하이라이트를 잠시 했고요. 그리고 믿음은 이터널, 이걸 뭐라고, 또 하게 하는 그 생각의 충동을, 생각의 툭툭 뛰는 그 생각에, 생명도 주고, 파워도 주고, 액션, 행동도 주는 그 만능 통치약이다. 그 실패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 커버할 수 있는 게 믿음이다. 이런 거에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를 쳤고 믿음이 맞는 통치약이구나. 그래서 빌리브하고 페이스하고의 차이점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음. 빌리브는 진짜 나는 그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페이스는 아마 페이트 그 운명이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되지 않았을까로 생각해요. 안 물어봤어. AI한테 안 물어봤는데 음. 운명에서 파생된 것일 것 같고 이거는 운명이다. 음. 이렇게 믿는 거. 운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믿는 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페이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모든 기적과 미스테리한 것에 그 과학으로는 절대 설명될 수 없는 기적적인 것과 미스테리한 것에 그 기본이 믿음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할 때마다 제가 믿음이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옛날에 동물농장을 봤는데요. 그 개가 이게 누렁이에요. 보통 한국 개 요만한 개인데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뛰어가다가 차에 부닥쳐서. 그래가지고 척추가 이렇게 다 망가져가지고 개가 뒷다리가 이렇게 일어서질 못해요. 그래서 근데 개가 한 살인가 이렇게 젊었어. 앞다리로 하고 뒷다리는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끌고 다녔어요. 근데 시골에서 그 할머니 이제 키웠는데 그 의사가 이제 동물농장에서 촬영을 하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미 뼈가 이렇게 다 그 디펙 초프라처럼 뼈가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으스러져 가지고 수술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된다 불구로 그랬거든요. 1년 후에 그 그 집에서 연락이 왔고 1년에 다시 촬영하는데 걔가 걸어 다녀요. 네 발로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 걔가 이제 교통사고 당한 이후에 이제 아픈 건 나았는데 한 살이니까 막 이렇게 놀고 싶잖아요. 애들처럼 뛰려고 하는데 다리가 일어서지지가 않으니까 걔도 승질이 나갖고 누워갖고 막 잔디를 막 학학학 뜯더라고요. 이렇게 막 승질이 나갖고 안 되니까. 그런데 1년 후에 걔가 네 발로 뛰어다니면서 그 촬영을 해봤는데 아직도 뼈가 이렇게 그대로 어긋나 있는 채로 있어. 근데 이제 그 동물농장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아마 걔가 너무나 이렇게 뛰어다니고 놀고 아직 어리니까 뛰어다니고 싶은 것 때문에 이렇게 되나 보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과학으로 아직 밝혀냈지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런데 걔가 그렇게 뛰어다니잖아. 척추가 부서졌는데. 그가 이런 거 생각할 때도 디페초프라 얘기 들을 때도 있고 난 자꾸 동물농장의 개가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근데 걔는 나는 뛸 수 없다는 걸 모르잖아요. 개니까. 그죠? 그리고 꼭 뛰어야겠다 이런 의지도 없고 그냥 놀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막 뛰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잔디 뜯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근육이 이제 그쪽에 강해져서 뼈를 이렇게 지칭을 하니까 이렇게 서포트를 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뛰게 되는 것보다 이게 그렇게 추측만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는 절대로 과학적으로는 안 돼라는 생각할 때마다 그럼 걔는 어떻게 네 발로 걸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자꾸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한번 이제 시간도 나와서 오늘 타로를 한번 뽑아서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타로는 자기 에너지를 말하는 거지 딱 이렇게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변종선님도 내 에너지가 어느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거지. 좀 불안하게 이게 진짜 될까 할 때는 막 타워가 무너지는 게 나오고 창이 막 꽂히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나 보다 했자. 그러면 한번 바꿔보자. 그 뭐 믿음 뭐 이런 거 하면 바뀐다고 했는데 내 마음 상태 바뀐다고 해서 그래서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될 때까지 좋은 거 나올 때까지 마음을 계속
안정을 시키고 다시 뽑아봤어요. 그러면 마음이 좀 안정일 때는 뭐 이렇게 펜타클 나오고 그러다가 이게 진짜 될까 하고 좀 불안하는 순간 또 까만 거 막 나와. 까만 거. 그래가지고 야 이거 불안하다 그래서 또 했어요. 될 때까지. 그래서 할 때마다 계속 마음을 안정을 시키고 된다, 대반 된다 이렇게 이미 됐어 그냥.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좀 의심이 돼서 이거 안 되는 건데 불안이 들뜨면 또 까만 거 막 마법사 막 까만 거막 감정 많은 거 나오고 막 바로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될 때까지 4번 5번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마음을 안정을 시키고 이건 돼 몰라 그냥 돼 안정시키니까 나중에 계속 월드 나오고 뭐 이렇게 그 월계관 승리 월계관 나오고 계속 좋은 것만 계속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생각이 이제 내 마음을 먼저 안정을 시켜야지. 그러니까 이게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안정을 시켜야지. 그래야지 여기서 이제 그 진동이 발동을 해서 안 되는 것도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 그러니까 신념이 모든 것에 맞는 약이라고 했으니까 내 음.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거기 73페이지, 74페이지에 보면 73페이지에 자신감 선언이 쭉 나오잖아요. 끈기 있게 자기 암시하라면서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 파라그래프가 딱 끝나고 밑에 뭐냐면 이거는 과학자들도 설명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 암시라고 심리학자는 또 얘기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는 항상 성장하고자 하는 좋게 흘러가고자 하는 거스르지 않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은 저는 성선설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그게 하나의 좋은 믿음이고 그게 신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강아지도 척추가 그렇게 막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뛰어놀고 싶었겠어요. 걔도 강아지인데 그거니까 자기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인간이라 생각을 하면 동물이지만 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걔도 그거를 뛰어노는 거 보면서 아 나도 하고 싶다라는 게 막 열망이 안 일어났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신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학도 설명 못 한다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조지 디스펜자 박사님이잖아요. 척추 다 이거졌는데 결국 6개월 만에 일어났죠. 그게 디펙 그건 초프라가 거예요.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왜 둘이 누구죠? 나랑 디펙 초프라 아니야? 난 왜 둘이 항상 해? 디펙 초프라. 디펠초프라 아니고 조 디스펜자. 나 왜 둘이 항상 헷갈리지? 아, 난 디펠초프라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럼 명상하시는 분이잖아요. 조 디스펜자. 그분이 6개월 만에 일어섰잖아요. 척추 다 이그러졌는데 그러니까 자기 신념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24시간 동안 계속 자기가 골프 치고 자기가 일어서서 걷고 자기가 환자 치료하고 막 이런 거에 계속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 그러니까 그분이 부정적인 게 딱 생각나면 처음부터 또다시 했대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결국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법칙인 것 같아요. 자연의 법칙이고 자기 암시고 긍정적으로 가면 무조건 다 된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의 키라라고 아까 상희 대표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추어 보면 불하는 것도 역시 똑같다. 불하는 거는 뭐다? 우리 널려 있다 하잖아요. 이렇게 널려 있는데 눈에 안 보일 뿐이라 하잖아요. 그거를 물질화 시킬 수 있는 게 뭐다? 우리가 자꾸 자기 암시 시키고 그거를 물질화 시키는 거, 내 걸로 만들고자 하는 거. 그럼 결과적으로 내 안에 손에 딱 보이게 되는 거. 단, 이거를 할 때 오감을 다 써라. 촉각, 청각, 시각, 미각, 후각, 이런 거 다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질 때 내가 돈을 세고 있는 거. 그 느낌, 돈의 냄새, 이런 것들. 부유한 느낌, 이런 것들 다 느껴보라 하잖아요. 그렇게 돼야지 조금은 부정이 들어와도 그걸 물리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믿음에서 신념으로 간다. 그 신념이 계속 바뀌고 바뀌고 바뀌면 결국 자기 암시가 돼서 현실이 되고 실행이 된다. 그 얘기를 계속 여기 믿음하고 자기 암시 부분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혜정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
그 강아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음, 이거 있잖아요. 척추 그 사이 그 신경 엄청 많이 다 신경다발이 엄청 많은데 그 조 디스펜자 그분도 어떻게 그 신경이 살아날까요? 그러니까. 전혀 네. 그 아무튼 그 강아지 네, 정말 대단하고 한마디만 조금 더 해야 돼. 딱 어, 짧게, 짧게. 예. 그 뽀빠이 이상용 있잖아요. 뽀빠이 이상용. 그 사람도 한번 찍었거든요. 그 이미 나이 들고나 아까 4, 5, 6년 전에 텔레비 나왔는데 찍었는데 척추가 이렇게 휘어 있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그 사람은 엿기를 든대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근육 운동을 하면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평생을 하니까 그 근육 척추가 휘어져 있는데도 통증이 없대요. 근데 사람들 생각에 아마 매 아침마다 그 근력 운동을 하니까 근육이 이렇게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신경이 안 눌리는 거다. 근육이 이렇게 올려주니까 뼈가 안 눌리잖아요. 신경이. 예. 그래서 근력 운동하다 그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도 그 너무 뛰고 놀고 싶으니까 생각이 드는데 아직 근데 그 강아지는 척추가 너무 부셔졌어요. 근데 하여튼 신기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 신경 한번 다치면 신경 못 음, 돌아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그 과학적으로는 정말 그러면 진짜 그걸 들으면서 진짜 신념이 그 사람을 일으켰고 신념이 그 강아지를 뛰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진짜 못 해먹을 게 없겠다. 음,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신념이란 부분들 요번에 저는 이제 지금 어른 책이 아니라 어린이 책이거든요. 예, 음, 어린이 책에 엄청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네. 그뭐 역경 실패 고통에는 모두 성공의 씨앗이 뭐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를 음, 하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만 가면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요만큼 팠으면 조금만 더 파면 이게 보일 건데, 그게,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기하니, 그것까지는 안 가지 않는가 봅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어릴 때 제가 있었던 이 생각을 해보면. 음, 그래서 이번에는 끝까지 한번 가봐야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한번 가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질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봤을 때, 음, 참 돈을 처음에 생각했을 때 돈 이야기하면 되게 부끄럽고, 이거를 얘기해도 되나라고 생각하고, 되게 감추려고 하고, 안 보여주려고 하고, 이야기하면 그게 돈만 밝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뭐, MNC에서 뭐 이렇게 새벽에, 하면서 이제 수업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이 변했고, 어, 최종 목표가 1,000억 달성하기, 이건데, 중간중간에 내가 1,000억을 지금 이렇게 벌어서 내가 1,000억을 할 수 있나? 예, 중간중간에 되게 나를 깎는 그런 작업들도 있어요. 예, 지금도 있고요. 근데 예전에 10번이었으면 지금은 한 네다섯 번으로 줄어든 건 있어요. 네, 줄어들었고,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점점 줄어들 것 같고, 그런데 줄어들면서 어떤 게 생겼냐면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줄어들면서, 니 될 것 같은데? 어,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걸어온 길을 이렇게 봤을 때 조금씩 변화되고,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발전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제가 보여지더라고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10년 전에 나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서 이제 10년 정도의 이렇게 발자취를 보니 내가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었구나. 네, 그렇게 느껴지면서, 그러면 나의 후의 10년은 더 많은 발전을 할 것이며 더 많은 성장을 해져 있는 내가 있겠구나. 그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의 암시들, 나의 잠재의식을 꽂으려고 하는 나의 이제 긍정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확신을 이제 좀 받는 것 같아요. 네. 음, 의심이 사라지면서 나에 대한 확신이 좀 더 플러스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그런 작업들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의심이 사라지면서 확신이 만들어지는 이 작업이 되게 저한테는 좀 신선한 충격인 것 같아요. 그, 그 부정적인 신념이 좀 사라지면서 긍정적인 신념이 조금 만들어지는 발판이 되어진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네,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전 느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혜정 대표님. 아침에 이제 듣지 못한 그런 많은 자신의 변화들을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됐으면 좋겠다, 욕망. 거기다가 조금 더 지나니까, 열정으로 좀 가네? 그래가지고, 근데 믿음 좀 되네? 그러면서, 이제 좀 난 한 좀 더 믿어볼까? 이러면 자기 확신으로 이제 자기 암시로 이렇게 가면 결과적으로 이제 실행으로 넘어가는 것. 나한테 다시 오게 된다는 것. 그거를 진짜 믿으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네, 감사합니다, 혜정 대표님. 네, 영길 대표님. 네, 오늘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이 얘기를 아까 우리 할머니가 많이 이 얘기를 들었다면, 상희 대표님 말처럼, 야, 저 하다못해 미물도, 음, 지가 걷고 싶어서 뛰는데, 너가 못하겠니? 라고 말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 음, 거여서, 그래, 맞다. 그 생각이 들고, 혜정 대표님의 이렇게 변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해야겠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새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꾸준히 한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지라고 보니까 음, 제가 감정에 많이 이게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선언문을 하고 뭔가를 음, 계속 하면은 이게 계속 스피드를 받아서 제일 나가요. 근데 음, 하루라도 내가 그 하던 아침에 선언을 안 하면은 그냥 모든 게 다 모르는 것처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오늘도 하루 종일 남편이랑 둘이 계속 TV 보고 잠깐씩 책은 봤지만 계속 TV만 보는 거예요. 어제도 선언문 하고 나서는 또 책을 열심히 보고 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또 TV 보니까 또 옛날로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패턴이 될까 했더니 내 감정에 계속 음, 선언문을 낭독을 하면은 왜 그게 해야지 그래 할 수 있어라고 내가 스스로 나를 계속 칭찬해 주는데 그걸 딱 하루 빼먹었다고 이렇게 변화를 할 정도로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니까 너무 솔직히 저는 좀 기쁘거든요. 나의 이런 거를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거 수업 끝나고 다시 내가 만든 선언문을 좀 읽어보고 그래도 다행인 건 이 수업에도 참여하고 그다음 틈틈이 남편 옆에서 TV 보면서 그래도 한 장이라도 책을 읽으면서 혼자 좋아라 하고 하는 게 음. 내가 잘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칭찬을 계속하고 나를 계속 알면은 내가 성장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좀 많이 기쁘고 또 좋은 얘기를 들으니까 좀 행복하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영길 대표님은 계속 우리가 해라 해라 해야 되겠어요. 우리 방에서. 리치 마인드 방. 영길 대표님 왜 선언문 안 올리세요? 이렇게. 계속. 그렇게 막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하지.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면 다 같이 맞아요. 끌고 나가줘야 돼. 그래야지 다 같이 잘 감사해요. 살지. 맞죠? 그래서 다 같이 잘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남편분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내 선언문 해야겠다. 가장 많이 보는 게 남편분 얼굴 아니에요? 아침에 보면서 나 선언문 해야 되겠네. 저녁에 딱 들어오면서 남편 얼굴 보면서 선언문 또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남편 얼굴 계속 보고 있으면 계속 선언문 하면 계속 자기 말짱이 되겠죠. 자기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뭐라고요? 혹시 그 신랑분 이 이마에다가 이렇게 적어 그러니까 놓으면 안 돼서, 이렇게. 나 그 생각했었어요. 가장 많이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신랑이니까. 진짜. 그- 근데 생각 진짜 이게 내가 알면서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긴 맞아. 한데, 근데 해보니까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든 늦게 일어나든 아침에 나만의 선언문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저는 많이 크다는 거 그래도 이번 어쨌든 알게 돼서 너무 좋고 갑자기 윤정 대표님이
끌어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좀 무섭긴 하지만 좋습니다. 끌어주십시오. 안 하면 해야죠. 이러면서 다 같이 잘하자고 하는 건데. 그죠? 너무 좋아요. 그냥 하면 되죠. 다 하면 음, 돼요. 음, 못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요. 할 수 있다라는 거, 할 수 있다가 I can do it인데 저는 할 수 있다는 말은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했다, 한다, 그냥 이걸 좋아하거든요. 할 수 있다는 뭐 안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럼 하자 뭐 이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자기 믿음이잖아요. 자꾸 자신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믿지 않으면 누구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얘기를 썰을 붙이자면 저는 요번 주 일주일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 패턴이 하나도 안 굴러가가지고 너무 힘들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극복을 했어요. 난 왜 이런가? 맨날 밤이면 밤마다 거울을 쳐다보면서 너는 왜 이러니? 계속 진짜 그랬어요.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뭐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게 안 되니까 그걸 계속 생각을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 좀. 근데 지금 또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복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 뭐지? 연길 대표님처럼 자기만의 이런 것들 좀 만들어 나가는 거. 감정을 알았다. 그럼 그 감정이 안 오게 그거를 또다시 극복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거.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 맞아,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아. 인순 대표님 맞아, 혹시 말씀하세요, 영길 대표님. 저 요새 계속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 번씩 음, 뒤돌아보게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어렵긴 한데, 내가 이 말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거를 좀 찾는 거를 하고 음. 있어요. 근데 가끔은 좀 그게 지치기도 한데, 내가 이 생각에 이 말이 나오는가란 패턴을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속상하거나 누군가가 나한테 나쁜 말을 하거나 TV를 봤을 때 꼭 욕해주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그냥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나쁜 말을 하고 싶다 생각할 때는 그래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런 말을 했구나라는 걸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다시 바로 정정하고 그래 축복받자 복받자 나도 복받자 계속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차림이구나 생각을 해서 다들 욕하고 싶을 때는 욕 대신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라고 그 맞아요. 말을 그것도 하고 자기 싶었습니다. 암시죠. 아니, 그것도 자기 암시거든요. 왜냐하면 뭔가를 딱 했을 때 내한테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잖아요. 뭔가를 깨닫고 그게 아니다 싶고 계속 나한테 주입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자기께 돼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이 됐는 것처럼. 그런 거거든요. 그게 자기 암시예요. 이게 조그만 게 다 자기 암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아침마다 얘기를 하잖아요. 난 4,500원 벌 거다. 벌 거다. 그게 자기 암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부정적으로 안 흘러가게 해주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인순 대표님 혹시 말씀 가능하실까요? 혹시 남편분 계셔서 말 못하신대요. 맞죠? 뭐 채팅방에 채팅방에. 맞죠? 올라오신 것 같아가지고. 아쉽습니다. 인순 대표님. 자, 그러면 공유를 다시 하고 거기에 보면 네. 많이 뭐 제가 적어놨다고 또 상희 대표님 뭐시라고 딱 혼내시는데 볼게요. 혼을 내시고 맨날 혼을 내시고. 자, 여기 주요 질문 요게 뭐냐면 이 크게만 보면 거기에 제가 이제 혹시나 싶어가지고 주르륵 뭔가를 달아 거거든요. 큰 거는 이거예요. 신념 체계를 우선 분석해 보라는 거. 자기의 믿음, 자기의 확신, 신념 이거를 이제 내가 무의식 쪽에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는가? 그럼 돈에 대해 어떤 거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라. 요거고요. 그 다음번에 있는 게 뭐냐면 B가 뭐냐면 이제 그러면 내가 뒤돌아봤잖아요. 뭔가의 하나의 계기가 있었을 때 뒤돌아봤을 때 그럼 이 신념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러면 자기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신념을 어떻게 내가 바꿀 것인지, 자기 암시를 해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인지,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제가 그냥 말로 줄줄줄줄 적어 놨는 거예요. 큰 틀은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그 다음에 C가 어디 갔지요?
어. 자, 그 다음에 실천, 적용. 요렇게 해보라는 거. 그겁니다. 여기, 지금 있는 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적어놨는 거는 좀 더 세세하게 나눠놨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크게 이제 얘기를 해보자는 거지. 그럼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신념이 뭐였었는가? 그러면 이 신념들을 어떻게 내가 부정적인 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신념 변화시키고 내가 이걸 자기 암시화 시켰는가? 그럼 내가 어떻게 강화를 시켰는가?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이제 실천 방안은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부정적인 게 있다. 그럼 그게 있어. 돈에 대한 부정적인 게 있다. 아, 나는 왜 이걸 못하지? 얘들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그러면 나는 이걸 어떻게 나의 신념으로 바꿀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를 가지고 지금 현 상황에 내가 이 현 상황에서 내가 그럼 어떻게 실천을 해볼 것인가? 실전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거를 지금 내가 주르륵 주르륵 적어놨는 거예요. 상희 대표님.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내가 주르륵 주르륵 적어놨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보면 뭐냐면 신념 체계를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죠. 자기에 대한 신념. 우린 지금 돈에 대해서 할 거니까 돈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내가 어떤 욕구와 탐구와 욕망과 믿음과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가? 보면 뭐 어린 시절 어떻게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는가? 돈에 대한 감정적인 나의 반응은 어떤가?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던 내 돈의 생각, 태도는 무엇인가? 이 다 같은 맥락이죠. 다 같은 맥락.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 그러면 내가 신념에 경제적인 미치는 영향을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정적인 걸 가졌다면 내가 그럼 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딱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미쳤던가? 내가 과거에 이 돈에 대한 부정적인 거 또는 긍정적인 게 또 어떻게 내가 지금 현실에 가져와 있는가? 그거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죠.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그거 한번 얘기해 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딱 되었을 때, 현재 경제 상황은 어떤 신념의 결과물인가? 이거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하고, 나하고, 내가 잘 됐으면, 이 사람이 더 잘 됐네? 난 똑같이 잘 됐는데, 똑같이 시작하고 똑같이 잘 됐는데, 이 사람 좀 더 잘 됐네. 그럼 이 사람하고 나의 차이점이 뭔가?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요렇게. 그 다음에 신념의 변화와 자기 확신 또는 자기 암시 이렇게 한번 강화시켜 보자. 부정적인 게 왔을 때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자기 암시를 실천적인 방향 한번 써보자. 뒤에 있는 거 써보는 것도 있어요. 선언문 같은 거. 이렇게 실천과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내용이 또 뭐냐 하면 책에도 있어요.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 확신을 딱 시켰잖아요. 그럼 자기 확신을 딱 시켰다. 나 막 자기 확신 막 시켰어. 머릿속에. 막 시켰는데 행동을 안 해. 그럼 또 이게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난 막 자기 확신을 시켰어요. 막 돈 주세요. 나 4,500원 벌어야 돼요. 나는 할 거예요. 막 했어요. 자기 신념 막 시켰어.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잃고 싶은 거예요. 나는 무조건 뭔가를 해야지. 나의 노동력을 줘가지고 내가 돈을 획득을 하든지, 내가 무언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나가 누구한테 누군가의 나눔을 준다든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받는다든지, 이게 있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줘. 나는 버릴 게 하나도 없고, 나는 다 가지고 있을 거야. 이렇게 해놓고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여기서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눔을 하라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 암시만 시키지 말라라는 거. 행동으로 옮기라라는 거.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라는 것. 반드시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 음. 옹거를 바라지 말라.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내가 과거에 어떤 생각, 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가졌는가? 그런 생각이 나의 현재적인 상황에서 어떤 게 미쳤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실생활에서 좀 적용을 한번 시켜볼 것인가? 그런 식으로, 그런 맥락으로 쭉 한번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럼 현재 상황에만, 나 이런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나 이런 생각해가지고, 잘 됐다. 나는 이런 거는. 요런 것들, 경험들, 요런 것들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대표님부터 할까요?
저는 과거의 돈에 대한 개념은 뭐, 많이 벌면 좋은 거. 그, 옛날에 하여튼 근데 그러면서 이제 부자들을 좀 부러워하면서도 욕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광안리에서 93년도에 아이스크림을 팔았는데 그때 이제 술을 먹고 다 팔고 그 광안리에 그 빌딩이 이렇게 쫙 높은 게 서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와 저거 가진 새끼는 어떤 새끼일까? 네 그랬거든요. 아니 그때 이제 남사친이 하나 있었어요. 같이 아이스크림 팔던. 그 걔가 이제 걔하고 술 먹다가 너는 말 일만 하면 욕이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새끼한테만 그래. 저런 새끼들한테도 그래. 내가 그랬거든. 아 저런 빌딩 가진 새끼들은. 근데 생각해보니까 난 진짜 그 부러워하면서도 그 부자들을 욕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요번에 그 선거할 때 자유당, 노동당 수상 있고 자유당 수상 후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그걸 보여주더라고. 근데 노동당 수상도 한 20대 때 집을 사고 팔아서 이제 몇 억씩 남기고 했는데 그 사람은 부동산이 한 5개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자유당 수상 후보는 한 20몇 개가 되는데 이 사람은 20대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어요. 막 몇십억씩도 남기고 싼 거 살다가 근데 한 20개가 넘어야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자유당이 더 부동산을 완전히 돈을 번 거죠. 근데 딱 자유당 그거 보자마자 와 저런 새끼가 수상되면 이거 뭐 되겠어요. 다 부동산을 일을 했어야지 일을 하라고 부동산으로 돈 벌고 그 막 따라주자. 나 큰일 나. 취소. 그 책 있잖아요. 그 책. 취소. 나도 진짜 캔슬하면서 나도 저렇게 돈 벌어야겠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내가 진짜 욕하고 있는 거에서 나도 저렇게 저 사람 내 롤모델이다. 나도 저렇게 돈을 벌어야겠다. 음. 부동산으로. 완전 그래서 그 사람을 찍었어. 저 사람 나도 저렇게 저 부동산에 저렇게 돈 벌래 일 안 하고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부동산으로 돈 벌기 막 몇시몇시. 그래서 저 사람 내 롤모델이라 딱 생각했고 마음을 바꿔먹었고 이제 아직도 그렇게 돈에 대한 이게 마인드 파워 수업을 하면서도 아직 돈에 대한 완전히 다 안 바뀌었구나 생각하고 또 열심히 더 바꿔야겠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가를 주변 그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나도 부러워하면서 롤 모델로 삼아야겠다. 절대 바로바로 캔슬을 하자.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마다. 그리고 뭐를 칠 것인가. 근데 제가 이제 대가로 배 안 부르는 거, 배 부르는 거 반납하고 위를 비운다 그러잖아요. 근데 윤정님이 배 부르는 게 싫다는 말에 영향을 받고 나도 좀 그래보자. 근데 이제 뭐 기도를 하거나 씨부리기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도 밥을 많이 먹고 하면 안 나와요. 예. 근데 위가 비어 있어야지 확실히 뭐 이렇게 더 기도도 나오고 씨부리기를 하든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밥 먹고 나면 이제 멍해져가지고 아우 배부른데 뭐 또 기도를 해 씨부리기를 해 뭐 이런 생각이 그래서 배부른 거를 반납하자 위를 비우자 이거를 했는데 그날 했는데 오늘은 그 생각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침부터 너무 피곤해서. 오늘 나도 모르게 케이크 먹고 설탕 커피 먹고 라면 먹고 딱 그냥 나 오늘 먹을 거 다 먹었네. 에이. 그래서 이거 매일 해야겠다. 그래서 아까 연길님이 얘기한 것처럼 매일 반복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다시 과거에 맞아. 습관을 들어간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씨부리기를 하는 내가 연길님 그 기분을 정말 100% 이해를 하는데 자꾸 감정 기복 때문에 안 하고 또 하고 테레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씨부리기 남을 위해서 씨부리기 하는 것도 하다 보면 게을러져야지 피곤하면 내 거 안 하잖아요. 한 번 안 하면 다음날 또 안 하게 되고. 근데 이제 남을 위해서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나를 이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남들이 기다리잖아. 은근히 기다린다고 톡방에. 그래서 남을 위해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남을 위해서 하면은 남을 위해서 하고 왜 내 거를 안 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내 거를 꾸역꾸역 해요. 그렇게 한 게 지금 작년 벌써 재작년에 감사 프로젝트 할 때 그렇게 했어요. 막 하기 싫을 때도 내 거. 그래서 또 이제 남을 위해서 하는 거는 이제 나를 이렇게 묶어놓고 어딘가에 이렇게 묶어놓으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벌써 1년 넘었잖아요. 1년 넘게 하는 것 같아서 이거를 안 하면 나도 걔 다시 과거로 나도 모르게 과거 습관 들어간다니까요. 라면 끓여 먹고 오늘 다
그래서 오늘 테레비 테레비 보려다가 너무 테레비를 안 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어서 그냥 그 유튜브로 이제 영화 짤 같은 거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야겠다. 오늘 화관도 하나도 못하고 힙스부리도 못하고 그래서 라면을 다 먹었는데 요거는 이제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어 여기까지 했고 네 거기까지 저는 여기까지 네 그 자기 암시 계속하는 방법 실천 방법은 그거 그리고 오늘도 책도 안 읽고 계속 하다가 이제 이 리치마인드 요거 모임이 있으니까 아 이것도 읽어야 돼 그래서 막 부랴부랴 그러면서 읽었어 아 그러면서 막 하이라이트 친 거 막 저 광블리 쌤 때문에 하면서 또 읽었으면서 이거 없으면 이거 모임 없어 오늘 나 완전히 다 아무것도 안 했을 거예요 뭐라도 하나 이렇게 자기를 묶어내요 돈을 주고 돈 아까우니까 돈 아까워 그러면서 나중에 그러니까. 한국 들어가면 장부정리해서 수금하려면 이거 해야 된다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인들.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에 대한 대가. 우리가 항상 대가를 돈이라는 게 물질적인 대가만 항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자고 비물질적인 것도 대가를 치를 수 있잖아요. 시간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내가 이 사람한테 집중하는 것도 정신적 노동이잖아요. 이것도 이 사람한테 관심 가지는 것도 대가를 치러주는 거거든요. 상위 대부분 그 대가를 치러주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대가를 치르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대가예요.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물질적인 내가 1,000원을 주고 10,000원을 주고 뭐 100만 원을 주고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 비물질적인 대가도 엄청 우리 가치를 쳐주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저는 시간적 가치가 엄청 중요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그런 거 정말 중요합니다. 상희 대표님은 그 대가를 너무나도 잘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직 나한테 일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상인 대표님은 그 시간에 대한 대가, 그 사람에 대한 정신적인 에너지를 주는 그 대가를 주고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집중하고 몰입해주고 이런 것들. 정말 짱이신, 잘하고 계셔요. 네, 회장 대표님. 네. 그리고 돈에 대해서 이제 신념이라고 하는데, 아직 살짝 남아져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걸 저가 한 몇 달 전에 그거를 내가, 아직까지 난 변하려면, 그래, 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덜 변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떡볶이를 사러 가는데, 벤츠에서 되게 예쁜 벤츠 있잖아요. 벤츠 중에서도 좀 고가인 벤츠? 거기에서 이제 여성분이 저보다 좀 어려 보이는 그런 여성분이 이렇게 운전석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순간, 아, 신랑 잘 만났는가 봐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지? 순간 저한테도, 어, 니 왜 그렇게 생각해?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저렇게 사서 이렇게 다니는 뭔가 기업체가 있어서 그렇게 다닐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왜 너는 이러면서, 난 아직까지 덜 변했구나. 아직 미숙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저렇게만 보지 말자. 이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신념이잖아요. 돈에 대한 어떻게 내가 생각했던 부정적인 신념이 그런 신념이 들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좀 됐다. 이 정도고요. 좀 더 발전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음,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알아차림으로 해서 이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요. 음, 그다음 또 무슨 얘기 하려 했지? 음, 이렇게 까먹어요. 그냥 뭘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어가지고. 그리고 저 학원 하거든요. 음, 아침에 언제 하냐면 일어나자마자 해요.
그냥 몽롱하게. 몽롱한 상태가 제일 잠재의식을 꼽는데 제일 좋은 시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디에서 들었지? 조성희 대표님 얘기했나? 음, 어,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구구절절히 하긴 하거든요. 구구절절히 긍정하거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씻고, 뭐, 이제 출근 준비를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네, 맞아요. 연길 대표님처럼 안 할 때는, 제가 언제 안 하냐면 거의 토요일, 일요일 아침을 잘 안 해요. 어, 음, 잘 안 하는 게 깜빡깜빡해요. 어, 깜빡깜빡하면서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일어나서 이제 애들이 막 밥 달라고 하니, 그거 학원 하기 전에 막 해가지고 밥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를 잊어버리면 이게 나의 패턴대로 이렇게 잘 안 가지더라고요. 이게 나의 하루의 루틴이 새벽에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요 루틴이 살짝 깨지니까 저도 루틴대로 사는 애인가 봐요. 음, 루틴이 깨지니까 다른 것들이 또 이렇게 음, 흐트러지는 거. 그러면서 나태해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이제 나태해지면서 유튜브 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책 안 읽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긍정하곤 하고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그것만 되뇌이지 않고 어떤 목표를 그러니까 파이브 이 책에서 되게 저 있잖아요. 되게 도움 많이 받았어요. 며칠 전에 그 파이브 그때 막 적은 게 있어가지고 그럼 상가를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나? 예, 음, 내가 원했던 거는 건물이지만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가를 해서 내 센터를 내는 게 첫 번째 목표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럼 상가를 알아보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갔어요. 예, 가가지고, 부동산에 가가지고, 상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가 뭐 이런 얘기 듣고, 그게 이제 저한테는 행동이었던 거. 음, 예, 네. 생각만 했으면 아마 생각으로 이제 마무리되어졌던 거를 그래도 행동으로 했다는 거, 상가는 안 잡았지만, 상가는 안 잡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건 곧 상가를 내가 잡겠구나, 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오늘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생각이 나네. 우리가 어떤 끝까지 갈 때 내비게이션을 딱 설정을 하잖아요. 근데 출발 때 딱 앉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뭐지? 저는 운전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엑셀을 딱 안 밟는 이상은 안 가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설정만 해놔도. 그러니까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우리가 목적지 갈 때도 어디 거쳐서 막 가잖아요. 그럼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그 거친 지점이 거기 지금 해정점이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면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암시는 내가 이렇게 해서 목적지까지만 이렇게 설정만 해놨는 거잖아요. 행동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암시로 또 끝나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 거쳐가는 그 한 지점이라는 거. 항상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 내가 오늘은 여기까지 갔지, 오늘 여기 했지. 그럼 난 또 뭐를 해야 되지, 뭐를 해야 되지.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이 엄청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해요. 책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끈기, 반복.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하면 돼. 음, 그리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걸 내가 실천을 한 게 아니라 순간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주위에서 도와준다니까. 네. 도와줘요. 음. 기회도 보여요. 계속 거기에 몰두하고 생각하면 이 기회가 막 열렸는데 100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아무 생각 안 하면 100가지를 다 놓쳤는데 이제는 생각을 다 하면 그 100가지 중에서 10개는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잡아도 그게 어디예요? 신기합니다. 맞아요. 정말 신기해요. 저도 그런 거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이렇게 많이 읽으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영길 대표님. 손가락이 너무 네. 많아요. 이런
그죠? 나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긴 하네요. 네. 저는 예전에 돈에 대한 개념이 어디 회사를 가면 뭐 부장이나 뭐 이사까진 가야만 돈을 번다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좋은 회사 가야 하고 저 때만 해도 저희 시골이라 공무원 되어야 한다고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야 돈 번다. 음, 그래서 저는 계속 공부하기 싫은데 공무원을 어떻게 해야지? 그럼 난 돈을 못 버나?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취직을 했으니까 넌 이제 돈 버는데 너는 위치가 올라가면 돈을 벌 거야. 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내가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도 그 연봉이 얼마 큰 회사가 아닌 이상 그게 차이가 얼마 없는 거예요. 대신 책임감만 올라가고,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나는 어디로 가야지? 그런 생각? 그렇게 되니까 이게 좀 뭔가가 돈이라는 게 뭘까 하는 생각 들면서 멈췄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모아야 한다. 직장을 다니니까 돈을 모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TV를 보면 저는 책도 많이 읽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TV를 많이 보던 그 시골이니까 TV에서 부자들은 되게 착한 사람을 구박을 하잖아요. 구박을 하고 그들 거 다 뺏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을 구박한다. 그래서 저는 정의감이 넘쳐서 누군가가 좀 못되게 누군가한테 걸면은 나서서 막 뭐라 하고 하면은 뒤에 사람들이 그래 저 여자 말이 맞아 해서 또 달려드는 거예요. 그럼 그또 저는 쳐다보고는 아무렇지 않게 뒤로 쑥 빠져서 나는 저런 말 한 적 없어요 하고 다른 데 가고 있는 거예요. 정의감은 있지만 그걸 마무리를 안 짓는 나를 보고 무서워서 그러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무튼 어쨌든 지금은 이제 뭘 다른 돈으로 루트가 있어야 하고 파이프관이 있어야 한다고 알게 되니까 그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누군가가 마음이 편할 때는 누군가가 잘 됐으면 진심 어린 축복에 막 말을 하는데 내 감정이 뭔가가 불편하거나 나도 뭔가 하고 싶은데 내가 같은 거를 가고 있는데 나는 안 되고 누군가는 합격을 했을 때 그 슬픔이 좌절이 있을 때는 누군가 잘 됐다는 말을 들으며 눈물 나오는 거예요. 왜 쟤는 됐는데 나는 안 됐지라는 말. 그러니까 이제껏 내가 축복했던 그 말에 묻은 게 다 사라지고 다시 또 원점으로 가야 한다는 거 알고 또 슬픈 거죠. 이제 그러지 않아야겠구나 그 생각하면서 요새는 계속 또 그 저한테 계속 나 돈 얼마 벌었어. 난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자랑하는 언니가 있어요. 근데 전 지금 언니 나 지금 이번 달에 학원비 들어가는데 내가 너무 비싸가지고 못하고 있어 말을 했는데 그 언니 그 말 끝나자마자 나 오늘 손님 받았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하거든요. 그 언니가 나 계약했어. 얼마 벌었어? 너무 좋아. 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힘들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좀 얄미웠는데 이제는 그래. 그건 저 사람 몫인 거고, 그거를 내가, 누군가의 축복을 해주는 말을 계속 키우기 위해서 나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주가 계속 이 연희를 통해서 보내주는구나. 그래, 축복을 많이 해주자 하면서 좀 마음을 많이 달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좋아지긴 했어요. 음. 축복합니다, 언니. 그렇습니다. 그 대표님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너무 잘 아세요. 너무나도 한 1, 2년 동안 책도 많이 읽으시고 너무나 잘 아셔가지고 자기를 너무 잘 알아차리세요. 진짜로 요즘은. 여기 대표님도 그렇고 잘 알아차리시고.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감정의 기복에 의해서 또 그거를 자꾸 합리화를 시키잖아요. 음, 몸 좀 피곤하니. 뭐 오늘은 뭐 맞아, 안 맞아. 해도 되겠지. 이런 자기 합리화를 계속 시키니까 이게 가다가 끊기는 것 같고. 근데 저는 끊긴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이만큼 왔는데 그냥 잠깐 요렇게 가는 거. 거기다가 조금만 해주면 조금 또 올라가잖아요. 또 올라가고 또 요렇게 있다 정책이 좀 있다 조금만 더 해주면 우리 또 막 하자 하면 또 조금 더 올라가고. 그러는 것 같다.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대표님들 그 얘기 들으면 저도 그렇고, 저도 막 정책이 있다가 내려가진 절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내려가는 끝이 나는 보이니까. 우리 다 그 보이잖아요. 알잖아요. 왜 과거에 그랬는가 아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멈추고 한번 돌아보고 또 올라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도 그런 것 같아요. 돈도. 그 과거에 제가 사기를 당하고 많이 해봤으니 이제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현명한 방법을 할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영길 대표님. 또 말씀하실 분, 또 나는 뭐, 또 뭐 얘기하고 싶다. 뭐 이런 돈에 대한 경제적인 거, 아니면 다른 것들. 요즘 나는, 요런 붐이 정말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소득이 나한테 막 온다. 막 이런 거. 막, 막, 돈이 막 나한테 막 들어오는 그런 기분이 막, 기운이 막 느껴진다. 막 이런, 네,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정도는 아닌데, 예. 이제, 아니, 진짜 이 띵크 앤 그로우 리치 다시 읽으니까, 더 막 또 새롭고 막, 마음에 막 기운이 나요. 맞아. 예. 이게 또 진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자기 확신에, 아까 거기, 자기 확신, 아까 뭐라 그랬지? 하여튼 자기 확신을 실천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기 확신을 거기 아까 뭐라 했더래. 자기 암시를 하여튼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 제니 자꾸 밀키트 사업을 제가 좀 며칠 전부터 박힌 게 그전에 막 안 팔리면 씨 왜 안 나갔지 막 그랬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수요일 날 내니까 목요일 날 가니까 2개 팔리고 또 목요일 날 가니까 금요일 가니까 싹 다 팔렸어. 4개 나는데 그래서 올해는 10개를 났는데 어제 아침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갔는데 그대로 있는 거 하나도 안 팔리고 그래서 지난주에 싹 다 팔렸는데 의외도 안 팔렸지 했어요. 근데 내일 또 가봐서 몇 개 팔렸나 보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전에는 이게 그 왜 안 팔리지 이렇게 말을 그치. 했거든요. 왜라고? 응. 근데 지금은 그냥 어떻게 하면 규칙적으로 팔리게 하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겁이 없어지더라고. 그때 막 응. 겁나잖아요. 이거 안 팔리면 어떡하지? 왜 안 팔리는 걸 막 두려운데 어떻게 하면 이걸 규칙적으로 팔리게 하지? 그러니까 응. 딱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 질문이 어디서 유튜브에서 그랬나? 뭐 인생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나는 왜 이러는 거야? 근데 내 인생은 왜 이러지? 근데 왜라고 묻지 말고 어떻게 해라고 어떻게? 물어라. 응. 왜라고 물으면 끝이 없잖아요. 이유. 응. 나는 왜 태어난 거야, 도대체. 우리 개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거야. 그러면 끝이 없어. 그래서 왜라고 묻지 않고, 그럼 이거 밀키트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계속 주기적으로 팔리게 할까? 어떻게라고 했더니 이제 이게 두려움이 없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속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아까 저기, 윤정님이 써주신 것에 의심이 없는 확신이 장애물을 극복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도 다시 한번 새겨두고 장애는 어디 책에서 그랬죠. 장애는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이지 걸려 엎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거를 극복하면 내가 밀키트 대박을 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이 걸림돌을 넘어보자 하고 어떻게 하면 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맞아. 물어볼 게 있는데 물어볼 응. 게 있어요. 참 있었다 여기. 희망, 그다음에 이렇게 크게 해놓고 응. 믿음, 그다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 해놓고 응. 확신, 지식 응. 있잖아요. 확신과 지식은 뭐예요? 여기서 그럼 지식은 뭐야? 뒤에 나올 전문 지식.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지식이 없는 확신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지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고 이런 거에 대해, 그러니까 무작정한 자기 암시 있잖아요. 자기 네. 확신. 그런 거는 결과적으로 흔들린다고. 베이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식을 채워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아무것도 없는 맹탕에 이거를 할 수는 없다. 그 뿌리는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거. 지식은 이런 이런 책을 통해서, 맞아요. 뭐, 성공담, 믿음은 이런 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나의 믿음, 그러니까, 희망은 있을 수 있잖아요. 열망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믿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암시를 했어. 그런데 이게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뭐, 성공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자서전을 본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고전들을 읽음으로써 나의 밑바탕에 대한 지식 배경들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안 흔들거려요. 그래야지 그게 반드시. 지식이라고요. 음. 그렇죠. 저는 밀키트로 그 관련되지. 지식이, 그렇죠? 음. 저는 그 지식이라는 게 혜정 대표님도 그 전문 용어를 쓰잖아요. 몸에 맞아. 뭐 근력 같은 거 그런 지식, 그리고 상 회장님은 밀키트고 윤정 대표님도 무슨 책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하는 것처럼 음. 나만의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뭔가 누군가한테
알아서, 제가 감정 코칭 지금 공부를 하니까 감정 코칭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알매 지식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그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음, 썼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암시를 음, 하더라도 항상. 그게 음, 흔들리면은 자기 암시를 아무리 해도 바탕이 없어서 무너지게 되어져 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거 간 말씀해 주세요. 그게 얘기해도 돼요? 음. 네네네. 그게 그거 같네요. 음, 제가 이제 옛날에 책을 하루에 한 줄이라도 읽으려고 음, 하는데 음, 하루에 한 줄이라고. 그러니까 확신 거 말고 학원 말고 책, 음, 실제 책. 그래서 하루에 한 줄 읽으려고 짧게 짧게 그 뭐야 그 바프록트의 Change Your Life, Change Your Paradigm 음, 있잖아요. 그거 한 줄 읽고 그다음에 조성인이 더 플러스인가 그거 한 줄 읽고 이렇게 한 줄씩 착착착 매일 읽으려고 하거든요 아침에. 그리고 이제 학원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 지식이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내가 영주권 놓고 한 기도를 할 때 그때 교회를 빡세게 다니고 있어서 근데 한 시간씩 막 사람들 기도하잖아요. 근데 시드니 교회 분위기가 다 그래. 시드니 거쪽에 가면 막 옆 아파트 살면 옆집에서 막 기도 막 방언하는 소리 들리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좀 빠져가지고 그 당시 잠깐. 예. 근데 그 기도할 때 그냥 내가 성경책을 하루에 한 줄 읽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성경책 안 읽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 이렇게 음. 마음에 탁 막혀서 이사한테 뭐 할 말도 없고 근데 그래서 한 줄씩만 읽자고 이렇게 밥 한 줄 먹고 뭐 일하듯이 딱 한 줄씩만 읽고 하면은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요즘 그게 생각이 나서 다시 씨부리게 하려니까 좀 맹한 거야 그냥 중얼중얼 음. 하는 게 좀 맹숭맹숭한 거야 뭐 맹물 뭐 싶어서 이거 감정이라 그랬는데 감정이 안 생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태 사람들이 아직도 월소득 1억씩 안 되고 있나 싶어서 다 내 책임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밥을 좀 기름칠을 하고 그다음 씨브레이크를 해서 감정을 올린 다음에 그래야지 빠른 시일 내에 월소득 1억을 만들어줘야 내가 진짜 말 그대로 일을 안 하고 또 사람들 재산과 땅을 가다 바치는 이제 교주가 되기 위해서 빨리 그래야겠다 싶어서 하루에 한 줄씩 이렇게 읽는 거 그것도 지식 뭐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거기에 지식 적어놨는 거는, 이게 저는 제가 거기에 지식 적어놨는 거는 뭐냐면 책에 있는 지식도 전문 지식 얘기하거든요.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근데 또 제가 말하는 그 지식은 또 뭐, 이런 것도 돼요. 저는, 오드리 헵번을 존경하잖아요. 그분과 같은 삶을 제가 살고 싶잖아요. 그럼 그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들,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게 하나의 저의 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끈. 이런 끈 같은 거. 그것도 하나의 지식인 것 같아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자꾸 뻗어나가야 되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아마 제가 전문 지식 그걸로 해서 적어놨을 거예요. 뒤에 나오면 전문 지식이 나오거든요. 또다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빈 너무 재밌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또 말씀해 주시면 돼요. 진짜로, 외국 회사나 우리나라 회사에서도 이제 뭐, 브레인스토밍 할 때는 예전에는 why에 정말 집중 많이 했대요. why. 근데 요즘은 how. 이거의 how. 어떻게. 그래야지 생각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why는 부정적인 것밖에 생각이 안 돼요. 결과적으로. 왜 못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왜 잘했는데 잘 안 하잖아, 사람. 그러니까 how는 어떻게 해야 잘 되지? 이거 생각하지. 어떻게 해야 못 되지? 이런 또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how인 거예요. how는 어떻게 해야 잘 되지? 어떻게 해야 잘 되지? 이건 거예요.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싸이 대표님. 저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짧게 자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도 물론 중요한데 이렇게 소인원으로 나에게 좀 더 집중을 하고 내 얘기를 함으로써 이게 뭔가가 풀어지는 기분?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조금은 헷갈리긴 한데 어쨌든 나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거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참 좋구나.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예전에는 저는 리치마인드나 뭐 다른 거
대표님 수업 들으면 다들 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돈이 막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없지 없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돈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거를 생각할 시간이 없이 저희가 목적이 돈에 대해 초점이 맞춰 맞아. 있으니까 그걸 몰랐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지금 내가 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단 한마디라도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변화가 더 되지만 내 자신을 표현하지 않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좀 더디구나 그걸 좀 언제부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게 좀 어렵고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왠지 위축되는 그런 감정도 있는데 음, 어느 순간부터 그냥 조금씩 내 생각을 정리하면서 말하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 내가 갖고 있던 뭐 돈에 대한 마음도 그러고 사람에 대한 마음도 그러고 자꾸자꾸 뭔가 소멸된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소멸되니까 이게 뭔가가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막 로또 당첨되고 뭐 그러면 더 좋죠. 음,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더라도 계속 사소한 거라도 생각지도 않게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거 보면 아, 나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나를 알고 내 감정을 나 스스로가 치유를 하는구나. 그래서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구나. 그거를 좀 알게 돼가지고 아, 이 시간이 감사하구나.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물론 아침 시간에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이제 그게 안 보이는 좋은 거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다 연결이 되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 이게 온다니까요. 이게 물질적으로 뭔가로. 그러니까 그게 뭐 돈으로 10만 원, 100만 원 이게 떨어지는 거 아니더라도 이 사람의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 창출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만들어지거든요. 저는 그게 다 돈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 것만 돈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회 자체도 돈으로 바뀔 수 있다니까요.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꾸 돈, 고기만, 물질적인 거에만 딱 집중을 해버리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저도. 어떤 수업을 계속 듣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확장시켜서 얘기를 하면 참 좋을 텐데 그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예, 연결 대표님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그 부분 정말 동감해요. 그렇습니다. 혜정 대표님 뭐 하신 말씀? 네, 연길 대표님 진짜 말하시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뭐,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참 없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음, 되는지, 어떻게 이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없다 보니 내 생각이 뭐였는지를 잘 몰랐는데 이렇게 썰을 이렇게 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이걸 얘기하면서 나의 뇌에도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음, 같아요. 좀 더, 좀 더 세심하게 음, 요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생각만 해서 요렇게 들어가는 거하고 말로 나와서 요렇게 들어가는 거하고는 진짜 많이 틀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런 공간 참 멋지구나. 사람을, 나를 좀 더 알아가게끔 만들어주고, 아, 내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구나라는 걸 좀 더 한 번 더 알아차릴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상희 대표님, 이걸 우리가 막 얘기를 하는 거를 상희 대표님은 지금 마케팅 그거 내가 어떻게 이거를 팔까라는 거에 집중을 했잖아. 그럼 이게 그쪽으로 들어가서 에너지가 들어온다니까요. 저는 그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 창출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받아들여져. 똑같은 걸 끌어당긴다 하잖아요. 똑같은 에너지로 받아들인다 하잖아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해서 풀리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정말 확신하거든요. 많이 봐왔고 저도 그렇게 느꼈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수업이 참 20대 그런 젊은 음, 친구들이, 이런 수업 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것도 많이 느껴요. 음. 그래서 우리 큰 꼬맹이를 이렇게 안 쳐다놓고 싶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재미없어요. 제가 이제 재밌게 해보는 걸로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래서 20대만 모아서 한번 해보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자, 또 공유를 해보고, 그 뒤에 보면 좀 적는 거 있거든요. 적는 거 그거 한번 적어볼까 싶기는 해요. 좀 생각 정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5에 보면 실천 과제 및 체크리스트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탐구를 딱 했잖아요. 돈과 신념에 대한 거를 우리가 탐구를 딱 했잖아요. 그런 뭔가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아, 잠시만, 이게 자꾸 안 옮겨져가지고. 아, 그 다음에 신념 전환 계획을 한번 또 세워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가 쭉 얘기를 하는 걸 쭉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쭉 정리를 해보는 거. 그렇게 쭉 정리를 해서, 잠시만요.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죄송합니다. 아, 그 다음에 자기 이제 암시를 실천을 하는 거죠. 이제 문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일상에서 어떻게 내가 통합을 해줄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이거를 또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옮기는 방법까지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의 신념 선언문 있거든요. 요거 지금 오, 정말 시간 많이 지나갔네요. 한 시간 벌써 25분이 지나갔네. 한 35분, 10분? 10분 정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 오케이? 오케이, 괜찮으시겠어요? 나의 신념 선언문. 네, 요거. 네. 요거랑 자기 암시 문구 작성? 요거 정도? 요렇게. 다 네, 안 하셔도 돼요. 한 개만 하셔도 되고, 두 개 하셔도 되고, 관계없어요. 네. 네. 시다요. 그거 다시 좀 띄워주세요, 그거. 아, 네, 잠시만요. 이게 공유가. 자, 자, 있다. 음. 아, 네, 보이세요? 예, 좀 되고 있어요. 네네. 음.
음. 저기 목표 달성에 관한 자기 암시가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재정적 성공에 대한 자기 암시랑 어떻게 달라요? 안 들려 마이크 켜주세요. 아, 네. 재정적인 거, 가치에 대해서, 그다음에 목표 달성은 최종적인 목표, 그게 돈이 아니어도 관계는 없어요. 목표 달성에 관한 자기 암시. 그러니까 최종 이게 목표. 다 이렇게 뭉툭거려서, 그러니까 말단 뭉툭거려가지고 다 하셔도 되고, 세세하게 다 나누셔도 되고, 관계는 없어요. 상희 회장님, 왜 깜짝이야. 네. 얼굴에 그렇게 심각하게 짜증을 짜증이 아니고. 아, 그 뒤에, 참여자 실천 계획 작성이 또 있네. 음이. 막 저는 날짜별로 있네. 목차별로 있네. 저는 그냥 지금 하고 싶은 부분만 했는데 상희 회장님 표정이 진짜 너무 세상에 1차, 2차. 그래, 감사 프로젝트 할 때 감사 작가 쓸 때 숙제 낼 때부터 안 해봐. 수상 적었어요. 숙제 내줄 때. 숙제 양이 수상 적더라 했어요. 아유, 아, 아우, 습관이셨네, 습관. 네? 아, 방대한 숙제량을 내주시는 게 습관이에요. 아우. 다 저는 저 썼습니다. 하고 싶은 부분만 했어요. 아직 그래요. 그게 이걸 많이, 읽어봤는데, 음, 아직 저도 오늘 그 시간 통해서 저를 좀 정리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신념 선언문만 간단하게 음, 작성했어요. 저도. 맞아요. 그냥 하시고, 이게 항상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이 되면 안 돼, 모든 게. 그러면 지치거든요. 일거리를 줬잖아요. 감사 얘기한테 일거리를 왜?
아, 일이 진짜 되면 말도 안 돼요. 안 돼. 절대 일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이 되지 말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다 하면 좋죠. 세상에. 잘 썼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공유를 끄고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봐요. 음. 자, 상희 대표님, 맨 먼저, 그러니까 이거 굳이 막 강의에서 다 읽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은 것만 말하셔도 되고, 나한테 뭐 이거 아직 그랬어. 이렇게 얘기해도 관계없어요. 네. 신념 자기 자신. 선언문. 네. 신년 선언문은 그냥 하나만 했어요. 하나 하면 되지 뭐. 그래서 그냥 나는 반드시 3년 안에 그러니까 3년 안에 빌리어네어잖아. 억만장者대열에 들어있다. 들어 들어 뭐야? 억만장者대열에 들 수 있는 든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좋다. 이렇게 썼어요. 왜냐면 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냥 생각만 바라기만 했는데 된 거 있잖아요. 그게 내가 그냥 이런 학원 몰랐을 때도 야, 저게 되면 진짜 좋겠다. 했는데 그게 진짜 되더라고요. 그게. 음, 그래서 나는 그게 되나 보다. 뭐 나는 된다. 이거보다. 그래서 음, 그래서 하면 그래서 나는 3년 안에 억만장者대열에 들었다. 야, 그렇게 진짜 좋다. 이렇게 했어요. 했었습니다. 그렇게 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재정적 성공 암시는 나는 내년 내가 이제 이 매출 6천 불씩을 계산을 해보니까 음, 1년에 3억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음, 이제 비용 빼고 또 뭐 쓸 거 빼고 하면 1억 1년에 1억이에요. 그러면 음, 그래서 1억이 이제 내 통장에 찍히는 거죠. 그래서 1억의 현금 흐름이 있는 거죠. 내 통장에 항상 1억이 왔다 갔다 1억 성금. 그래서 저는 나는 내년 2026년 6월까지 1년이니까 6월까지 통장에 현금이 1억 원이 들어있다. 이렇게. 야, 진짜 좋다. 이렇게 1억 원. 우와.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기 가치는 아, 나는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이다. 음. 예, 마른 뼈에 살과 살을 붙이고 가죽을 입히고 생기를 넣으리라 그러는 뭐 그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3번은 목표에 관한 거 목표 달성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빈 위장이 즐겁다 이렇게 썼습니다. 위가 가벼워서 즐겁다 좋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 뭐지? 그 돈 있잖아요. 돈, 액수. 액수가 맨 처음에 저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4,500억 원이 이게 눈에 안 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환율 계산기 있잖아요. 환율 계산기. 음, 거기에다가 돈을 찍었어요. 4,500억 원. 찍고 환율로 달러로 표시되잖아요. 그 사진을 캡처를 딱 해가지고 맨날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4,500원. 음, 감이 딱 오는 거예요. 동그라미 몇 개 붙었구나. 이렇게. 음, 네, 요 정도 됐구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하셔도 좋아요. 음, 그러니까 음, 뭐, 켈리 회장님이나 조성희 대표님도 구체적인 거 눈에 내 시각적으로 보는 게 사람들은 맨 처음에 딱 보이는 게 시각적인 게 맨 처음에 사람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후각적인 게 맨 먼저고, 그 다음에 시각이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돈 냄새도 많이 맡으면 좋다 하잖아요.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돈 냄새, 은행에 가가지고. 음, 이 돈 냄새 맡으면 좋다 하는데, 야, 그런 것들, 그런 게 생각하라는 거, 그 만지는 거, 이런 거, 상상하라는 거. 정말 좋아요, 그거는. 저는 그거 강추합니다. 네. 회장 대표님, 감사합니다. 상희 대표님. 음, 음. 저 20대 초반에 돈 냄새 진짜 많이 맡았는데, 그때는 돈이 그냥 지폐였어요. 네, 이거 많이 했는데. 네, 오. 그랬습니다. 자, 저 보고 선언문에서 나는 반드시 나의 꿈을 이루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나의 삶과 나의 자녀이다. 내 신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실천한 행동은 꾸준한 나의 발전이다. 나의 가치와 잠재력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나는 내가 일하는 분야의 상위 1%이다.
5년 후 나의 경제적 상황은 지하 3층에서 지상 7층의 건물이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암시 문구 작성. 음, 재정적 성공을 위한 자기 암시는 25년 월 1천만 원의 순수입이 달성되었고, 26년 나의 센터에서 월 2천만 원 순수입이 달성되었고, 30년 지하 3층과 지상 7층에 월 1억 원의 순수입이 달성되었다. 자기 가치에 관한 자기 암시. 나는 내가 일하는 분야의 상위 1%이다. 나에게 운동 지도를 받는 사람들의 건강이 날마다 증진되어 풍족함, 풍요로운 삶을 산다. 목표 달성을 관한 자기 암시. 나는 내 꿈을 이루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충분히 똑똑하고 충분히 건강하고 충분히 용기 있다. 나는 2030년 지하 3층과 지상 7층의 건물주의자 운영주의다. 네. 고맙습니다. 혜정 대표님. 멋있다. 맨날 뭐지? 아침에 혜정 대표님 항상 얘기하시는 게 멋진 아침입니다. 그러시나? 멋진 근사한 하루? 하루입니다. 아, 근사, 근사. 맞아, 맞아. 그게 딱 어울리는 혜정 대표님의 그거예요. 선언문이에요. 진짜 근사한, 멋진. 아, 감사합니다, 혜정 대표님. 네, 영길 대표님. 저는, 나는 나를 좀 더 이해하며 충분히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이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나의 감정이 평온하고 행복해야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신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나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며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도 끊임없이 해줄 겁니다. 나는 충분히 나를 사랑합니다. 5년 후 나의 경제적 상황은 20억 부자인데요. 아까 상희 대표님 한 거 보고 저도 다시 수정했어요. 2030년 5월 내 통장에 20억 이상의 돈이 쌓여 있다. 진짜 좋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감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맨 먼저 감정을 먼저 실어야 돼.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셔야 되고, 상위 대표님 다 하고 나서, 와, 정말 좋다. 막 이렇게. 항상 무조건 감정을 실어라 하잖아요. 뭔가를. 무미건조하게 하지 말고, 감정을 실어가지고. 아니면 그 무미건조한 거기에 맨 끝에 그냥 감동 붙이면 되죠. 행복하다. 이렇게. 라도. 감정은 항상 넣어라 하니까.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자, 이제 공유를 하면서 또 이제 숙제가 나갔겠지요. 자, 여기 보면, 참여자 실천 계획 작성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5일부터 11일까지, 이제 아침마다 이제 하는 거거든요. 아침, 저녁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7일이잖아요. 7일? 7일 동안 할 거를 요렇게 자기 신념 점검, 자기 암시, 오늘의 실천 행동, 깨달은 거, 뭐 느낀 거 이렇게 적어보라 하는 거 체크 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톡방 있잖아요. 톡방에 우리가 이제 선언문 하는 거 보면 단기도 있고 중기도 있고 장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단기를 그러니까 선언문에 넣고 싶으면 그거 적으셔도 되고 장기를 적고 싶으면 적으셔도 되고 뭐 한 두 개 정도 딱 꼽아가지고 이게 정말 딱 나는 반드시 이룰 것이야. 이러는 거 있잖아요. 좀 더 팍 해야 되는 거, 좀 더 이루고자 하는 거, 그거 두 개, 이렇게 적으셔도, 한 세 개? 이렇게 적으셔도, 난 놓치기 너무 아깝다. 다 적으려 다 적으셔도 돼. 다 적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올리시면, 9시 전까지는 다 안 올리겠어요. 우리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부지런하셔가지고 대표님들 그렇게 올려주시면 되고, 요거는 각자 체크를 해보세요. 제가 뭐 집까지 찾아가서 했어요, 안 했어요. 그 1대1 채팅방에 들어가서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러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 그럴 거예요. 상희 대표님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주간 점검 질문이 이제 여기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념이 어떤 변화, 이게 한 주간은 우리가 배웠으니까 믿음과 자기 암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한 주간 한번 지켜보자는 거지. 우리가. 내가 가진 이 신념과 자기 암시가 일주일 동안 요거에 좀 더 집중을 했는데 이렇게 좀 변화가 있구나.
아, 내 행동 변화가 좀 있네. 요런 것들 한번 요거 점검해서 다음 주에 한번 얘기 나눠보면 요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예고 이거 잘못됐어요. 잘못돼서 제가 아까 우리 톡방에 다시 올렸거든요. 그 부분 보셔야 됩니다. 3주차 거. 요거 제가 편집하다가 잘못 옮겼어요. 이거를. 죄송합니다.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부록 파트,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오늘 한 거 믿음이랑, 그 다음에 자기 암시에 관해서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정리를 다 해놨거든요. 요거 보시고 한 번 더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었으니까 이거 한 번 더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공유를 끄고, 여러분 너무 잘하셔가지고, 우리 대표님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항상 자기 자신 잘 돌아보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2시간 동안은 자기 얘기 마음껏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집중하는 거는 우리 이제 리치 마인드니까 조금 풍요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신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막 얘기했는 걸 이 풍요에 대해서, 아, 난 어떻게, 요렇게만 생각을 해줘도 정말 좋은 거거든요. 8주 동안 계속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저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벌써 43분이군요. 아, 이게 안 끊기나 봐요, 이게. 아, 이게. 근데 왜 미리 왔는 것이야? 사람 가슴 졸이게. 아, 앞으로 다 5월이니까 6월에 끝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그런 거, 6월인가 7월쯤에 했죠. 제가 맞아요. 마케팅 수업을 7월인가 한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줌을 한 6월쯤에 오픈을 하셨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한 달 남았다고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 끊길까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아, 안 끊기는구나. 아, 다행입니다. 인순 대표님, 혹시 마지막에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소리가 듣고 싶은데. 아직도 불째요? 불째세요? 불 꺼, 불멍. 불 꺼졌을 것 같은데. 그만 보셔. 많이 불이, 그만 보셔. 아직도 불 보시나? 우리 신랑 소리가 나잖아요, 지금. 괜찮아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이 말씀해 주세요. 아바타가 신기하다. 마셔야 그래서 돼요. 이게 고개 돌리니까 이렇게 되고, 웃고 있으면 음. 웃더라고. 얘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됐나 봐요. 아까 이, 아,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진짜로 그렇게 되네. 맞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 같아. 신기하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2시간 동안 진짜 안 끊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런 거 잘 없거든요. 항상 중간에, 조성희 대표님도 중간에 막 끊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경험 자산도 많으시고 대표님들이 막 얘기 말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오늘도 2시간 마무리 잘 한 것 같아요. 뭐 쓰는 것도 별로 우리는, 없는데 네네. 얘기하고 이렇게 너무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차이 인정님이, 지난주보다 리드를 잘하신 것 같아요. 지난주 열정적으로 막 많이 주려고, 가르치려고 막 하시는데, 오늘은 조금만 가르치고 리드하고, 또 조금 찍 넣고 또 리드하고, 오늘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평가를 바로바로 해주시는구만, 예, 예, 직접적으로. 예. 감사합니다. 네, 혜정 대표님도 오늘 이렇게 다시 합류하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 혜정 대표님 얘기 오늘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혜정 대표님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음, 상희 대표님도 그렇고 영길 대표님의 그렇게 큰 마음이 있다라는 거 오늘 처음 저는 알았어요. 정말. 아침에는 그냥 잠깐 있다가 얘기를 하니까 음, 몰랐는데 영길 대표님이 그렇게 큰 마음이 있다라는 거 오늘 처음 음, 알아서 너무 음, 좋았습니다. 음, 음, 나눔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영길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사진을 찍읍시다. 온 동네방네 에휴. 소문을 내야겠어요. 튀기